자, 그리고 이제 주관적 요건 다 봤고, 그 밑에 표 제목에 보시면 객관적 요건. 그랬고, 책에 아까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이걸 우리가 현저한 불균형 합니다. 자, 그와 관련된 지문.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은 구체적 개별적 사안에서 일반인의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일반이라는 단어, 거기에 포인트고요. 다음,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이라는 단어와 객관적이라는 단어. 그리고 어떻게 항상 하시느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건, 현저한 불균형은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객관적이라는 걸 나타내주는 단어가 일반인. 그 다음에 방금 직접적으로 객관적 가치, 객관적 가치. 딱 이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요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밑에 증명 책임은 넘어가고요. 효과 보시면 절대적 무효 나와 있고요. 보시면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면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니까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확인되셨나요? 아까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단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아까 강추 안 된다, 반추 안 된다, 폭추 안 된다고 그랬죠. 무효행위 추인 X, 여기가 바로 폭추 X를 이야기를 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추인에 의하여 유효로 될 수 없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무효행위의 추인, 뒤에서 공부합니다. 또 우측으로 가셔가지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적어져 있죠. 이것도 무효 파트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공부하는데 지금은 들리시는 만큼 들어두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자, 여기가 갑이고요. 이쪽 땅 소유자가 갑입니다. 이쪽 땅 소유자가 을입니다. 갑은 그리고 재건축 조합입니다. 재건축 조합.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이 땅들이 다 쪼개져 있어가지고 조합원들 땅이었는데 이제 이 조합이 전부 다 산 거죠. 그런데 을이 여기에 알박기를 한 겁니다. 알박기 사건. 알박기 사건. 자, 그래서 참고로 갑이 조합원들로부터 이 땅을 매입을 할 때요, 평당가는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지금 알박기를 했으니까 이거 2천만 원에 팔겠습니까? 안 팔겠습니까? 안 팔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 올라갔고 평당 7천만 원짜리의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럴 때 일단 이거는 우리 판례의 결론이니까 이 평당 7천만 원짜리 이 매매 계약은 방금 우리가 봤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104조입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했느냐. 나중에 우리가 뒤에서 공부하는 민법 138조에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효행위의 전환. 전환이라는 단어, 가장 느낌이 오는 단어는 성전환. 남자에서 여자로, 여자에서 남자로. 그래서 지금은 이 단어만 알아두시면 되고, 우리 판례는 평당 7천만 원짜리 이 매매 계약을 138조를 적용을 해가지고요, 평당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으로 뭘 한 다음에, 바꾼 다음에, 전환을 한 다음에 이 5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으로는 유효하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박기 사건, 평당 7천, 불공정한 법률은 무효. 근데 판례는 5천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전환해가지고 유효를 인정을 하였다. 그래서 그냥 수없이 나온 지문입니다. 확인합니다. 매매 계약이 약정된 매매대금의 과다로 말미암아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민법 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알박기 사건, 이 사건이 떠오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약서, 평당 7천만 원짜리 매매 계약서에는요, 특약사항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떤 특약사항이었느냐? 여기에 어떤 이 계약에 대해서 일체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를 안 하고 문제 삼지 않겠다. 부재소 합의. 이것 자체도 당연히 무효가 되겠죠. 무효. 자, 여기 보십시오. 부재소 합의 무효. 불공정한 법률 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의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재소 합의 역시 무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불공정한 법률 행위 104조의 제목을 보시면 적용, 부정 나와 있고요. 이 두 개도 너무너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제목부터 보시면 무상계약, 가령 증여계약,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경매,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겁니다. 현저한 불균형이라는 것은 저울질하는 겁니다. 저울질. 뭐하고 뭐를 저울질하겠습니까? 급부와 반대급부. 나중에 계약법에서도 이 용어를 쓸 거니까 급부는 기부입니다. 기부. 주는 거. 이거는 테이크. 그래서 give and take의 계약. 주고받고 이걸 쌍무계약이라고 하는데 일단 급부와 반대급부를 저울질을 해가지고 현저하게 균형을 이뤘는가 이걸 따져봐야 되는데 무상계약, 증여계약은 저울질할 수가 없죠. 한쪽만 급부를 하죠. 증여계약과 같이 대가적 출현이 없는 무상행위는 불공정행위가 법률행위가 될 수가 없죠. 저울질을 할 수가 없다. 저울질할 수 없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104조 이 파트가 지금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양가 5번 왼쪽 제일 큰 위에 제목이 불공정한 뭡니까? 법률행위. 경매는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경매는 법률 규정입니다. 그래서 경매 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지금 하나는 빼고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출제가 되었을 때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양가로 6번에 이제 법률행위의 해석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거 전부 다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의 보시면 법률행위의 해석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의 내용을 확정하는 이러한 해석은 법률행위에 대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전제가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중요한 게 가로입니다. 가로. 예컨대 거기 뭐라고 적어져 있습니까? 착오 등의 존재. 착오가 있냐 없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이 말이. 자 그랬고 밑에 자연적 해석과 규범적 해석이 있죠. 규범적 해석은 지금 읽어볼 필요도 없고 자연적 해석 한번 봐보십시오. 자연적 해석이라는 것은 표의자의 진의를 밝히는 겁니다. 진의는 실제의 의사 또는 내심의 효과 의사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추상적인데 아래 방가로 2번에 자연적 해석 사례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사례 문제가 나와 있는데 법률행위 해석은 요거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일단은 자 한번 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을은 그대로 그냥 말씀드리고 사례부터 읽죠. 자, 예를 들어서 갑하고 을이 갑 소유의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또는요, 갑 소유의 X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갑이요, 땅 부자입니다. 여러 개의 땅을 가지고 있다가 이 X 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이 계약서에는 뭐라고 표시를 했느냐? Y 토지.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계약은 X 토지로 성립하는가 Y 토지로
성립하는가? 이것 자체가 반복돼서 출제된 겁니다. 그냥 정답 지모도 출제가 되었고.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 판례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법률행위를 자연스럽게 실제 의사, 내심의 의사에 따라 해석하는 거기에 해당하는 판례입니다. 그러면 둘 간의 매매 계약은 어디로 성립한다는 겁니까? 둘의 실제 의사. 조금 전에 제가 뭐라고 했냐면 갑과 을은 이 X 토지를 매매의 목적물로 삼기로 하였다. 그러니까 얘들의 의사는 지금 뭡니까? X 토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적 해석이니까 계약은 어디로 성립한다? 계약서에 적어져 있는 Y 토지가 아니라 X 토지에 대하여 성립한다. 자, 그러면 만약 표시된 대로 Y 토지로 계약이 성립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지금 의사 자체가 X 토지였는데 그런데 이거는 시들이 원했던 대로 X 토지로 계약의 성립이 인정이 됩니다. 그럼 이 계약은 문제가 있는 계약이다, 문제가 없는 계약이다. 문제가 없는 계약이다. 그러면 착오가 존재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까 제가 착오 등의 존재, 이게 중요하다고 했던 게 여기는 딱 시험이 정답이요. 두 개로 나와, 두 번으로. 출제는 한 4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첫 번째, 엑스토지로 계약이 성립한다. 그 다음, 갑이나 을은 이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착오에다가 세모를 쳤는데 이 세모를 칠 때는 이렇게 X 치는 심정으로 친 겁니다. 자, 그래서 전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지금은 딱 위에 2개만 봅니다. 거기 사례 문제. 을은 갑 소유의 X 토지를 매수하기로 갑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 토지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Y 토지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마쳐졌다. 지금 등기까지 생각하지 말고 딱 위에 2개의 지문만 봅니다. 첫 번째, 자연적 해석, 실제 의사, 따라서 X 토지에 관하여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이게 Y 토지 하면은 X가 되겠죠. 두 번째, 갑과 을은 착오를 이유로 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이 계약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X 토지로 성립하니까. 거기까지만 2개 지금 봐두시면 됩니다. 요 2개로 다 정답이 나왔으니까 아래까지는 보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여기는 착오가 없다라는 것.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기출판례 정리. 요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요. 뭐 반복돼서 출제되고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네,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OX 한번 펼쳐보십시오. (33번) 어떠한 법률행위가 3페이지요. 33번이요. 네. 어떤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론할 때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뭡니까? 있습니까? 아까 공식, 판단 시점, 공식, 법률 행위시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사실심 변론 종결시 하면은 틀린 지문이고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거. 34번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 뭡니까? 있습니까? 법률행위에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한다. 아까 도박죄, 도박. 고수도 하려고 친구한테 지금 표시를 한 겁니다. 야, 나 복수전 해야 되니까 100만 원만 빌려다오. 그렇게 되면 어떻다고 그랬나요? 그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고 그랬죠. 동기가 표시되거나 알려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내용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 37번. 소송에서 증언을 조건으로 통상 용인되는 수준의 대가를 받기로 한 약정. 이거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 되는 거고요. 넘어가시고요. 49번까지 가십시오. 반사회적 법률행위 모요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옵니까? X입니까? X죠? 절대적 무효니까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모든 사람한테 대한 관계. 그게 절대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절대적 무효에서 절대적이라는 의미, 제가 말씀드렸던 거. 모든 사람한테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니까 모르는 사람한테도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49번이 누구에게나, 50번이 누구나,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51번.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게 되면 새로운 법률행위로서 유효하게 된다. X. 반추 안 된다고 그랬죠. 다음 이중매매 54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매매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하면은 O가 되겠고, 배임행위 적극가담이 있어야 무효가 된다라는 것. 따라서 55번. 이중매매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것. 그러나 56번.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을 한 경우에는 배임죄라는 범죄를 조장, 유발하니까 정의관념에 반합니다. 이 정도가 되면 제2매매계약은 반사실성으로 무효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자, 됐습니다. 다음 우측으로 오셔가지고 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66번.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피해자는 공박경솔 무경험을 모두 구비하여야 한다. 잘못됐죠? 또는 이니까 어느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다. 67번. 공박에는 정신적, 심리적 공박이 포함되나요? 안 되나요? 포함된다고 그랬죠?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68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X. 거래 일반에 대한 경험 부족이라고 했죠. 69번.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에 공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공본 경무대.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70번. 폭리행위는 피해자에게 공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폭리자의 인식만으로 성립한다. 잘못됐죠? 이용 의사가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됐고요. 71번.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공박경솔 무경 의무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옵니까? 있습니까? 객관적 요건은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주관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미 잘못됐습니다.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2번은 아까 우리 책에서 안 했는데 여기서 그냥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공식이라고 그랬죠.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양가로 2번 효과와 적용 범위 74번 불공정한 법률행위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이 말은 절대적 무효인가요? 상대적 무효인가요? 절대적 무효. 그러므로 대항할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75번. 토지 매매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면 그 토지를 전득한 제3자는 선의이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결국 다 같은 말입니다. 다 같은 말. 절대적 무효. 요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76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추인하면 유예로 된다. 폭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X. 77번. 불공정한 법률 행위는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아까 알박기 사건. 5천만 원짜리 전환했죠?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78번. 대가적 출연이 없는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 행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될 수가 없죠. 맞는 질문이고. 79번. 경매에 의한 재산권 이전의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고, 그 밑에 양가로 2번 박스 보시면 이것도 우리 기출 지문입니다. 을은 갑소유 엑스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에 돈을 많이 벌었나 봅니다. 이를 매수하기로 갑과 합의하였으나 계약서에는 Y토지로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Y토지에 관하여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인기가 맞춰졌다. 82번. X와 Y 어느 토지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잘못됐죠? X토지로 계약이 성립하죠. 83번.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갑과 을은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착오가 존재한다 안 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됐고, 그 다음에 이제 84번은 Y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하지만, 여기가 이미 잘못됐죠. 그 다음에 갑과 을은 착오를 이뤄 취소할 수 있다. 역시 여기도 잘못됐고요. 여기도 잘못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무효다, 취소다, 이거는 2단계의 문제로서 1단계가 통과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1단계 통과가 뭐라고 그러냐면 계약이 성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Y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방금 그 계약은 X토지로 계약이 성립했으니까 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시 이제 요약서로 오십시오. 15페이지 제3장 의사표시 되어 있고요. 제1절 비정상적 의사표시. 그래서 비정상적 의사표시가 조문에 따르면 4개. 좀 더 세분하자면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107조 진이 아닌 의사표시. 줄여서 아닐 비자를 써가지고 비진이 표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항 일단 읽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이 단어가 핵심 단어입니다.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네, 또 읽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2항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효는 절대적 무효라는 겁니까? 상대적 무효라는 겁니까? 상대적 무효라는 거죠.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절대적 무효인데 여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해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상대적 무효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앞에 12페이지 104조로 가보십시오. 제일 위에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끝. 방금 봤던 것처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칙적 무효. 이런 무효를 뭐라고 한다? 절대적 무효. 다시요. 또 8페이지로 가보십시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조문들을 다시 확인해 보는 겁니다. 8페이지 제일 상단에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끝. 누군가에게는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조문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그래서 이거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눈으로 이제 나중에는 방금 제가 하신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중에 눈으로 보고 그냥 무효로 한다고 끝났구나. 그냥 이건 절대적 무효.
절대적무요. 자, 요렇게 오는 겁니다. 다시 이제 15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일단, 비진이 표시. 이제 이거는, 여기는 이제 강의용. 설명을 위해서는 판례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설명을 위해서는요, 요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는 앙탈, 다른 하나는 편히 가라. 편히 가라. 자, 앙탈은 판례사는 아닙니다. 그냥 개념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우리 학원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장님이 나를 신임하는가 이거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 저 학원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입니까? 잡아달라는 거죠. 잡아달라는 거. 그걸 제가 앙탈 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 거. 되셨나요? 그러면 실제 의사, 제가 학원을 그만둘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나 원장님한테 표시는 그만두겠다라고 했다라는 거. 그런데 저는요, 제 의사하고 표시가 지금 보십시오. 앙탈, 여기 의사. 제 의사는 사직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원장님한테 표시는 사직한다고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 다른 말로 표시 행위에 대응하는 실제 의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제 의사와 표시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 스스로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습니까? 혹시 만약 그 느낌이 좀 안 온다면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갑이란 애가 을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고 청약서를 작성을 하면서 1억 원이라고 타이핑을 하려고 하다가요, 동그라미를 빠뜨려 버려가지고 1천만 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의 의사는 1억 원, 청약서의 표시는 1천만 원. 의사와 표시가 지금 불일치하고 있죠. 불일치하고 있는데 갑은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제가 타이핑 잘못해버렸다고 그랬죠. 1억 원이라고 치려고 하다가 표시를 잘못해버린 거다.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거는 이 불일치를 안다, 모른다? 안다. 그래서 요 모르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냐? 착오라고 합니다. 착오. 여기 알고 있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비진이 표시. 그래서 아까 제가 조문에서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알고라는 걸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이따 그 밑에를 읽기 위해서 지금 하나를 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강제 집행을 당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즉 돈 빌렸는데 갚지를 못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채권자가 다 강제 집행을 해버리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원장님한테 실제로 제가 강의하고 강의료는 다 받기로 하고요. 뒤로 받기로 하고 원장님하고 어떻게 되냐? 제가 학원을 그만둔 걸로. 그러면 한번 봐보십시오. 여기서 지금 갑을, 그 다음에 학원, 강사, 여기가 학원. 제가 방금 저의 채권자의, 금전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원장님하고 해가지고 이제 고용 계약 또는 이 계약을 지금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 의사. 그만둘 의사가 있다, 없다? 그러나 만약 원장님하고 이제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계약서까지 적었다면 여기는 사직한다는 의사가 표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데 제 스스로 이걸 알고 있나요? 모르고 있나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거하고 제가 앙탈 부린 거하고 지금
원장님하고 한 거. 여기는 뭐가 차이가 있냐면 서로 짠 게 차이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여기는 지금 짰나요? 안 짰나요? 앙탈 부리면서 그냥 사직서 제출한 거. 이거는 원장님하고 짜진 않았죠. 근데 요거는 뭐냐? 지금 짰다라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 허위 표시. 좀 이따 봅니다. 허위 표시. 더 정확하게는 풀네임으로는 뒤에서 보는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요 통정이 뭐냐? 짰다는 겁니다. 짜고 한 거짓의 의사표시. 그럼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한 거 비진이 표시. 조문 순서대로 비진이 표시. 그 다음 통정의 표시. 차고. 잘 보십시오. 여기 통정의 표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차고. 의사는 1억, 표시는 1,000,000원.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여기 앙탈 부린 거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불일치. 그런데 비진이 표시의 핵심 키워드는 아까 뭘다? 불일치를 알고 있다. 그런데 통정의 표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다? 요 단어가 필요하다. 요게 작년 시험에 출제가 된 겁니다. 짜고라는 게 필요하다. 이 짜고가 바로 합의입니다. 합의. 그 다음 차고는 어떤 단어? 모르고. 그래서 이거를 막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상황을 딱 놓고 먼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다는 거 그거를 파악을 하신 다음에 알고 플러스 짜고 세 번째 모르고 이 순서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만 애들이 지금 이 경우에 비진이 표시와 통정의 표시가 알고 여기에 느낌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아까 차고 표시 잘못한 거 요거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의 관련 보십시오. 이제 조문 박스 밑에 진의하는 의사표시는 표시 행위에 상응하는 내심의 효과 의사가 있다 없다 없는 것이다. 이걸 불일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앙탈 부린 건 상대방하고 짜고 한 건 아니죠. 그 의미에서 통정 허위 표시와 구별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가로처럼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라고 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착오와 구별되는 건 어떤 점에서 구별되나요? 알고 한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별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는 점에서 모르고 하는 착오와 구별된다. 그래서 이 지문이 가장 기본 지문이고 계속해서 출제가 되는 그러한 지문이니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그 밑에 진의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진의의 의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읽어가지고는 요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묻지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법률행위 해석에서 자연적 해석에서 표의자의 진의 가로해가지고 뭐라고 그러냐? 실제의 의사. 그 다음에 내심의 효과의사.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내심의 효과의사. 아까 앞에 자연적 해석에서 진의 해가지고 가로했을 때 제가 이거를 읽었습니다. 그럴 때 요 단어들을 한자로 쓰면 뜻의의 생각사입니다. 뜻의의 생각사. 뜻의의 생각사. 그럼 진이라는 것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바램이냐 생각이냐. 방금 했으니까. 거기 적어져 있죠. 생각 O, 바램 X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일단 외우는 겁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됐습니다. 자, 이제 읽습니다. 진이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되셨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초반에는 요 의미가 좀 안 와닿을 수 있으니까 외운다. 생각이지 바램이 아니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비진이 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말은 비진이 표시 야 아니냐. 요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아까 제가 강의용어로는 앙탈을 이야기했고, 여러분 이거 편히 가라는 이제 이것도 판례사는 아닌데 이런 경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암 말기입니다. 그리고 1, 2개월을 넘기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병을 갔어요. 문병을 갔는데 이제 친구가 저한테 1,000만 원을 빌려간 게 있다라는 겁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친구가 막 여러 가지 막 걱정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한테 좀 미안해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뭐라고 그랬느냐. 아유, 빨리 회복이나 해. 내가 너 채무 돈 안 받을게. 면제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카드값 메꾸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제가 채무 면제를 해줄 의사가 있다, 없다. 근데 친구한테는 채무 면제한다고 표시한 거죠. 왜 그렇게 표시했느냐? 편히 가라고. 그런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두어 달 있으면 가줘야 되죠. 제 입장에서는 내가 안 갑니다. 안 가. 그리고 오히려 가령 새 장가를 갔다. 그럼 제가 방금 면제해 준다고 그랬죠. 유효 무효. 방금 법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107조에 적어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좀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뭐라고 적어 있습니까? 그 효력이 있다라는 거. 유효. 되셨나요? 근데 단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로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가 내가 지금 말기인데 이 녀석 지도 힘들면서 나 편히 가라고 채무 탕감해 준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았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효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방금 조문을 읽었으니까 비진입 이제 그 효력을 물어보는 첫 번째가 뭐냐면 비진입 표시는 원칙이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라는 겁니까? 원칙은 항상 앞에 적어져 있죠. 앞에 본문에. 그러니까 원칙은 유효. 예외적으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 이 자체가 조문에 적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정도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기 앙탈하고 편히 가라는 강의를 위한 것이고 판례는 거기 해당하는 거 한번 봐보십시오. 사용자 측의 지시에조차 피용자 직원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였다. 그러면 이 피용자 직원들한테는 사직 의사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그런데 내라고 하니까 사직서를 낸 겁니다. 결국 사직 의사 없이 사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거는 비진입 표시에 해당한다라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용자 측의 지시에조차 그 밑에다가 이 사용자 여기 쭉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직 의사가 있다 없다. 사직 의사가 없다. 요거를 적어 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뭐 사직서에 사에다 쳐도 상관없고 그 밑에 대출 명의대에서 대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강박이한 정에서 강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밑에서부터 읽으면 뭐가 되느냐? 강대사가 됐네요. 강대사가 되셨죠?
그 다음 잠깐 넘어가셔가지고 16페이지에 가시면 대리권 남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단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다음 공법행위 공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면 방금 우리가 동그라미 쳤던 게 남단공의 강대사입니다. 비진입 표시에서 아주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남단공의 지금 그 내용이 뭔지는 필요 없죠. 쳐놓은 것만 남단공의 강대사 이렇게 하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예. 그러면 남단공은 지금 가로만 쳐놓고 여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가 사였으니까 사직의사 없이 사직원 제출한 거 비진입 표시 다 아니다. 비진입 표시다. 그리고 아직 읽어보지 않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얘들은 비진입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하는 방법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 가겠습니다. 대. 강대사에서 대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대출 명의 대여. 또는 뭡니까? 채무 명의 대여.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령 신용불량자 등이어 가지고 대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출 이름을 명의를 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계약서에는 여러분 이름이 적어져 있겠죠. 비진입 표시 다 아니다. 거기 적어져 있으니까 해당 X라고 적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판례는 일반적으로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명의대여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부담의 진위가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만약 친구가 돈 못 갚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갚아야 하고요. 여러분은 그 갚을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비진입 표시 다 아니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강박이한 증여. 여기는 일단은 한번 읽어보고 강대사에서 강박이한 증여라는 거 그것만 알아두십시오. 추가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 말은 내심의 의사가 있다라는 이중의 부정이니까 결과적으로 있다라는 거죠. 잘 읽어야 됩니다. 결여된 것이다. 그러면 없는 거고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중의 부정을 했으니까 내심의 효과사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이거 한 번만 읽어보고 강박이한 증여는 비진입 표시 다 아니다. 그래서 일단은 남단공의 강대사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한꺼번에 묶어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효과와 관련돼 가지고 첫 번째 물어보는 방법이 원칙을 물어보는 거죠. 비진입 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유효함이 원칙이다. 본문에서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 예외 관련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2번이나 여기 가로처럼 해가지고요.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다. 알 수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다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틀린 지문 나와 있었다. 취소 사유가 아니라 무슨 사유다? 무효 사유다. 그 다음 한 가지 확인할 거. 갑하고 오라고요. 1억 원의 갑소유의 X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을이라네가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 110조에서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사기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다 공부하는데 여기서 뭘 확인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은 여러분 유효라는 겁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 그런데 갑이
취소할 수 있다라는 이 규정에 의해서, 이 규정의 근거에서 이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그래서 또는 이 법률에 의해 취소되었다. 그러면 취소가 되면 무효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하고 무효라는 말은 하늘하고 땅 차이입니다. 빨리 구별하셔야 되는 게 취소할 수 있다와 취소되었다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진이 표시에서 진이 아님을 제가 앙탈 부린다는 것을 저희 원장님이 알았다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효력이 없죠. 무효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무효다 하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거하고는 하늘의 땅 차이입니다. 하늘의 땅 차이. 말 장난이 아니다라는 것.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아까 조문회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도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애가 증여 의사 없이, 뭘 준다고 했다. 공짜로 표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에 대해서 승낙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둘 간에 증여계약이 성립했는데 이 증여계약은 방금 봤던 것처럼 원칙 유효무효? 우리 여러분 이런 건 지금 어떨 때 많이 하는 거냐면 가령 불금날 친구들하고 완전히 불태웠다. 그래가지고요 새벽에 들어갔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좀 아내 눈치를 보죠. 그러다가 한마디 툭 던지죠. 그 전에 반지에 관심이 있던데, 어떤 옷이 관심이 있던데, 그거 내가 사줄까? 실제로는 사줄 생각 있나요, 없나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위기만 모면하려는 거죠. 그래서 증여의사를 표시했다. 이 증여의사가 유효무효. 계속 했던 거. 그냥 물어보면 원칙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을이라는 사람이 저 인간 또 뻥치고 있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알았다. 또는 알 수 있었다. 여러 개 될 때는 어떻게 된다? 이 증여계약이 무효가 된다라는 거.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X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어떤 사실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요, 크게 나누면 선의와 악의로 나눠지는 거고, 선의가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했다 또는 몰랐다. 그 다음에 악의는 알았다라는 거. 그런데 선의에는 또 두 종류 있다.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는 게 있고, 즉 과실이 없는 게 있고, 모름에 있어서 주의 의무를 결여해가지고 과실이 있는 경우가 있고, 요게 잘 들으십시오. 여기에 우리 조문에는 여기 알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식, 어떤 사실에 대한 사람의 인식은 크게 나누면 2개, 그 다음에 자세하게 나누면 3개.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표현 봐보십시오.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매매계약에서 비진이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여기 1번, 2번, 3번. 여기가 R 또는 R. 2번하고 3번이면 무효죠. 방금 여기 1번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같은 말이라는 거죠. 1번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는 말이 2, 3이면 무효다라는 거. 그 한하여를 잘 해석을 하십시오. 위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읽습니다. 위에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1, 2, 3 세 가지 중에서 2와 3은 무효가 된다. 바로 밑에
매매계약에서 비진입 표시는 상대방이 선임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 세 가지 중에서 1번인 경우에 하나여 유효하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빨리 그거를 익숙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한하여 이렇게 나오면서 빨리 그거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이거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넘어가시고 적용 여부 해가지고요. 적용 여부 해가지고 아까 남단공에다가 동그라미를 쳤죠. 자, 그러면 순수하고 상관없이 공법 행위 여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여기는 뭐 다른 걸 볼 게 아니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뭐냐면 일단 이거 하나 외우십시오. 신공소 여기에는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신이 뭐냐? 신분행위. 가정법상의 신분행위. 그 다음에 공이 뭐냐? 공법행위. 그 다음에 소가 뭐냐? 소송행위. 그랬고 우리 시험에 기출이 됐고 판례가 있는 것은 요거 공법행위, 비진입 표시에서 있고 소송행위, 사기 강박에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딱 보고 신공소, 신분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해두고 판례사항은 비진입 표시는 공법행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읽어봅니다. 공법행위. 비진입 표시의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준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적어져 있죠. 그 의사가 외부에 표시된 이상 그 의사는 표시된 대로 효력을 발한다라는 거. 그냥 유효입니다. 그리고 가로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 공무원은 앙탈 금지. 사기업의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앙탈 부렸는데 앙탈 부린다는 것을 회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무효가 될 수도 있는데 공무원은요 사이서 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여기서 이 말 뉘앙스를 딱 잡아주면 공무원은 앙탈 금지. 공무원 앙탈 금지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남단공에서 단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비진입 표시 규정은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여러 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는 했네요. 제가 예로서 이거 뭘 들었습니까? 이미 했습니다. 아까 편히 가라. 친구의 채무를 면제해 준다고 그랬죠. 채무 면제가 동철, 상추, 면에서 면.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적용된다고 그랬죠. 친구가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무효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여기가 아까 편히 가라. 요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채무 면제. 네, 요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뭐 한두 가지 여기 대리권 남용은 지금 안 합니다. 대리권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아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비진입 표시는요 항상 수강생분들이 뭐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불공정한 법률행위까지 오다가 갑자기 의사표시 여기부터 이제 멘붕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계속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비진입 표시에서는요 진의의 의미 생각이다 바람이다 아까 했던 거 아까 뜻의 생각사니까 생각이지 바람이 아니다라는 거. 효과 원칙은 유효 무효? 유효. 예외적으로 알일 때 무효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반복해가지고 남단공의 강대사 요거 자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면 된다. 네,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잠깐 쉬셨다가 16페이지에 통정의 표시. 네, 여기 보도록 하겠습니다.